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이 어깨 통증 하면요. 주로 많은 분들이 이제 50견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특히 뭐 이제 어깨 통증 50대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 근데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는데 이 50견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깨 힘줄이 파열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또 어깨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50견으로 착각을 그러니까요. 많이 하신다는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어깨가 아프다 하면 증상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유 50견이야 라고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어깨가 어떻게 아픈지 그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간에서 그렇죠.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보시면서 아이고 참 고생했던 기억들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어깨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자세하고도 정확한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황병윤 정형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어깨 통증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질 거야. 뭐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뭐 나이 때문에 어떡하냐라고 네.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찜질이나 파스로 버티지 마시고요. 네. 저희에게 전화 한번 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맞는 치료법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가 아플 때 아예 어깨가 아프다지 이게 뭐 안에서 회장근개가 아픈지 몰라요. 뭐 어느 근육이 네, 아픈지 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자세히 상담해 보시면서 아, 내가 어디가 아픈 거였구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였구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026938-1666, 026938-1666번이고요. 저희가 또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십시오. 자, 건강 플러스 2부 시작할게요. 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들이 50견인 줄 알고 많이 방치하잖아요. 네. 예, 어깨 통증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깨는 주로 이제 뼈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팔뼈가 있고 위에 덮개뼈가 있고 쇄골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깨 관절은 대부분 뼈에서 통증이 원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뼈랑 뼈 사이에 여기 색깔 보이는 것처럼 힘줄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게 됩니다. 힘줄. 네, 저 그 이제 지금 보여주신 그쪽 힘줄인 거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가장 흔한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그 힘줄이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그런 상태에서 염증이 생겨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힘줄과 주변의 뼈와 부딪히면서 생기는 충돌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 이런 충돌 증후군이 계속 방치하게 되면 힘줄의 파열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 같은 거는 어떤 특정한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각각의 질환 자체가 치료가 되지 않고 오래 방치했을 경우에는 오십견이 이제 오게 돼서 어깨 움직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깨 염증에 생기는 오십견이라고 하면 시간 지나면 점점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생긴 오십견이라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악화되고 근본적 원인인 파열 자체를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회전근개 파열이 어깨 통증의 주범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서 좋아질 수가 있는 걸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에도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부분 파열부터 완전 파열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환자분의 연세를 봐서 환자분이 뭐 70세 이상이거나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증세가 경미할 경우, 예를 들어서 통증이 뭐 일상생활할 때 크게 지장이 없고 잠을 잘 때도 뭐 편하게 주무실 정도라고 하면 비수적 치료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또한 네. 부분적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처음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로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물 치료가 있고 뭐 운동 치료와 주사 치료를 겸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세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비수술적 치료를 해서 많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힘을 써야 되는 젊은 연령이거나 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밤에 잘 때 자다 깨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회전근개가 힘줄이기 때문에 힘줄 자체가 끊어져서 팔을 들어주는 힘이 약해진다고 하면 끊어진 회전근개를 이어주는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법을 각각 상황에 맞게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네. 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 주시죠.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고 네. 하나 봐요. 네. 그래서 회전계가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뭐 손가락이나 이런 힘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절개를 통해서 힘줄을 이어주지만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1, 2cm의 최소한 절개를 이용해서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관절 내시경과 레이저 기구를 이용해서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 관절 내시경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살짝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과연 효과는 어떤지 치료 사례 한번 보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실제 회전계 파열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에 뼈의 문제가 아니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까맣게 지나가는 게 힘줄인데요. 힘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에서 전혀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계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MRI를 찍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MRI 상에서 왼쪽처럼 보이는 정상적인 부위가 오른쪽처럼 이렇게 뼈랑 뼈 사이에 까만 힘줄이 가다가 하얗게 찢어진 부위가 파열 부위입니다. 네. 이런 파열이 보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파열 부위가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더 진행하기 전에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내시경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자, 네.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한 실제 자료가 사례죠. 나오네요. 네. 실제 이제 좌측에 보이는 게 저희가 내시경상에서 직접 눈으로 파열 부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힘줄 부위인데 힘줄이 다 어깨 전체를 싸고 있어야 되는 양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보면 구멍이 뚫린 부위가 보이는데 이 부위가 이 힘줄이 뼈에 붙어 있는 부위에서 떨어져 있는 부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부위가 파열 부위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 힘줄 자체가 점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파열 부위 자체를 실을 이용해서 찢어진 힘줄 자체를 뼈에다 붙여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관절 내시경 시술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좋습니다. 봉합을 해놓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깨 통증의 주범인 이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치료법인 이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50견이라고 생각했는데 50견이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내가 왜 어깨가 아픈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네, 저희에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026938-1666, 026938-1666번이고요. 네, 어깨에 이제 방치한다고 네. 다 낫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좋아지는 염증이 났다면 좋아지기도 한다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점점 심각해지시니까 지금 아프신 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깨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네.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된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아, 예, 56인데요. 56세시고요.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원장님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기 어깨가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마루에서 이렇게 탁자 청소하다가 이렇게 어깨가 삐끗해가지고 네.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안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그 재활의학과에 가서 뭔 침 놔주고 주사 놔주고 이렇게 물리치료 받으니까 금방 괜찮아져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괜찮아하고 잘 살았는데 몇 년 지났어요. 한 3, 4년? 근데 이렇게 지난달, 한 2달 전부터 이 어깨가 또 계속 아프면서 이제 어깨도 올라가도 안 하고 뒤로도 안 돌아가고 위에도 안 올라가고 만세도 못 부르고 막 그래갖고 아파가지고 그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네. 힘줄이 무슨 파열됐다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내가 난 수술을 절대 무서워서 못하니까 수술을 안 하게끔 해줄 수 없냐 했더니 그 원장님이 좀 잘 아신 분이에요. 네. 야, 그분이 뭐 주사를 이렇게 여기다 몇 군데 놔주시대요. 놔주시면서 물리치료를 꾸준히 하고 수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저기 이렇게 하면서
평생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치료 꾸준히 하면서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계속 이제 좀 다니다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데 재활학과를 지금 다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무슨 주사를 또 이렇게 나 무슨 주사인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주사를 놔주면서 침을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네네. 아직도 예전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손을 돌린다든지 위로 올린다든지 뒤로 손을 젖힌다든지 이게 완벽하게 안 돼요. 근데 그게 괜찮아요. 앞으로 제자리로 와질란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치료가 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 거죠? 예, 그러죠. 그래요. 예, 원장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예. 저 밤에 주무실 때는 괜찮으세요? 예전에 물리치료 이렇게 재활학과에 다니기 전에는 이렇게 밤에도 막 애려가지고 네. 잠 못 잘 때가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재활학과 다닌 뒤부터는 그 통증이 애린지는 없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실제로 MRI 검사까지 시행하셨고 MRI 검사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들으셨잖아요. MRI가 아니고 CT 찍었어요. CT를 찍으셨다고요? 예. 근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CT는 이제 뼈를 주로 보는 검사고요. 예. MRI 자체가 힘줄을 정확히 보는 제일 좋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CT상에서는 뭐 회전근개 파열 자체가 좀 부분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100% 정확하게 보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뭐 MRI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으신데요. 예. 만약에 뭐 이전 다른 병원에서 보신 것처럼 회전근개 자체가 부분 파열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을 가라앉혀서 파열만 진행되는 걸 막아주면 점점 좋아질 수가 있으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파열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파열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파열로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가도 지금 이제 치료하시는 거는 아마 주사 치료 같은 게 다 염증 가라앉혀주는 치료신데요. 만약에 힘줄 자체가 진행하지 않고 점점 좋아진다고 하면 그 부분 파열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치료 받는 동안에 몇 달간은 좋아지셨다가 또 처음처럼 계속 안 좋아진다고 하시면 그 힘줄 자체가 진행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줄이 점점 진행하는 양상에서 파열까지 간다고 하면 그때는 뭐 꼬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시고 네. 만약 그게 아니고 지금 치료하는 게 좋아지시면서 어깨 움직임도 점점 좋아진다고 하시면 그 상태로 경과를 한번 보셔도 됩니다. 네. 지금 약간 어머님이 이제 좋아지시고는 있다고 했는데 예전같이 뭐 팔이 뒤로 돌아간다거나 네. 뭐 동작이 안 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으시대요. 그게 이제 완전히 회복될 수는 있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병변 자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오십견이라는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오십견 자체는 원래 근본적인 파열 부위를 치료하면서 재활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시는데요. 당뇨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꽤 있으시고 네. 만약 당뇨나 그런 게 없으면 대부분 6개월 안쪽으로 많이 좋아지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지나도 뭐 6개월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시면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네. 됩니다. 어머님 MRI 찍으셔야겠네요. 한번 찍어보셔야 될 것 한번 같습니다. 보시는 것도 정확하게.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셔서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1살이요. 네, 목소리 굉장히 젊으신데요.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깨는 지금 어떻게 불편하세요? 어깨가요, 아주 그냥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이렇게 들 수도 없고, 뭐 양치질 같은 거, 뭐 얼굴에 화장도 못 하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발언 쪽이. 그 정도로 아프시면 병원 가셨을 텐데. 예, 통증 클리닉 가가지고, 거기서 주사 맞고, 침 맞고 그랬어요. 네. 근데 뭐, 듣질 않아요. 정밀 검사 안 해보셨어요, 아직? 검사는 아직 안 했어요. 네. 통증 언제부터 시작되셨어요? 한 달 넘었어요. 아, 이제 막 시작하셨네요. 예. 예. 근데 근데 이렇게- 뭐 저기 거기서 뜨거운 거 찜질하면은 그냥 이 귀 밑에서부터 그냥 손끝고정 막 저려오고 그래요, 막 뜨거운 거. 그래서 집에서 찬 걸로다가 하면 되레 시원하고 좋아요. 아. 그래요. 이제 찜질이나 뭐 파스 말고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긴 한데. 아, 왜냐면 통증이 너무 이제 예. 강렬하시니까. 예, 너무 아파요, 아주 그냥. 네네. 지금 원장님 뭐 네. 양치질도 못 하시고 화장품도 못 바를 네. 정도로 하시면 예. 어깨 거의 못 움직이시는 것 그쵸. 같은데 어떤가요? 어깨가 아마 지금 아프신 게 한 달 되셨어요. 그 전에도 조금씩 아프시다가 아니요, 최근에 그전에는 안 아팠더랬어요. 갑자기 그러신 거세요. 예. 보통 이제 어깨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파지시면 젊은 연령 중에서는 석회성 건염이 가장 흔한 석회성 건염. 거고요. 아. 근데 연세가
70이 넘으셨으면 석회성 건염 가능성보다는 힘줄 자체 이상의 가능성이 높으세요. 또 예. 최근에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있어도 어느 정도 좀 참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참다가 뭐 힘줄이 예전에 끊어져 있으실 수도 있으시고, 근데 어깨 힘줄은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끊어진다고 해서 바로 못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대신에 그 찢어진 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남아있는 힘줄을 같이 이제 잡고 끊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가서는 팔 자체를 아예 못 움직이시고 팔 드는 힘도 전혀 없어지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 파열일 가능성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못 올릴 정도라고 하면 이미 힘줄 파열을 넘어서서 관절염까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관절염까지 간 상황이라고 하면 시간을 두면 둘수록 이게 좋아지진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주사 치료나 그런 치료를 병행해서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네. 어깨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보고 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네. 좀 힘줄의 문제일 수 있고 관절염이 의심되기 때문에 병원을 가셔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실 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찜질 계속 받는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얼른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이제 물리치료 같은 거 받으시러 가신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김에 가셔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머님 지금 다니시니까. 네. 그래서 전문 병원에 가서 정말 정밀 진단 한번 받아보신 후에 좀 어떤 치료법 맞으실지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어깨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상담 시간 준비해 봤고요. 네. 앞서서 이제 원장님께서 어깨 통증의 이제 주범 같다고도 할 수 있는 이제 회전 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들 생소해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또 왜 이게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 힘줄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뭐 다쳐서 이렇게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뭐 그렇게 다쳐서 생기시는 경우는 드물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를 보면 팔뼈와 뼈 사이에 4개의 힘줄이 있어서 팔을 이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회전근개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이런 회전근개는 많이 쓰면 쓸수록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약한 힘에도 좀 파열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열이 진행하게 되면 파열 부에서 염증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 염증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가 굳어가면서 오히려 파열 자체의 통증보다는 어깨가 굳어서 오십견이나 뭐 아예 안 움직이는 걸 더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십니다. 또 힘줄이 원래는 4개가 있어서 다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2개나 3개 가지고 원래 하던 동작을 다 하려고 하니까 근육이 무리가 되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이런 것을 찢어진 힘줄을 봉합하기 위해서 관절 내시경 이 치료법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네, 네. 관절 내시경 어떤 치료법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중간에 영상 보시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 네, 한번 네. 해보죠. 네. 관절 내시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피부 절개를 통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1cm에서 2cm 정도의 최소한의 절개를 이용해서 어깨 속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부위가 저희가 이제 시술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 손에 보이는 게 레이저 기구고 앞에 보이는 모니터 자체가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면서. 관절을 보는데 관절이 보통 저희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몇 배가 더 확대된 상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에서 뭘 다듬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염증을 지금 다 긁어내고 있는 부위고 저 실 같은 걸 사용해서 찢어져 있는 부위가 있다고 하면 저 봉합. 실을 통해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몇 배 더 확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제 실제 째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더 자세하게 그 병변 부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많이 확대돼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거의 밧줄 굵기로 가지고. 저 실이 결국 한 1cm 안쪽에 한 네. 1mm 정도. 1mm. 1mm보다는 조금 굵고요. 아, 1mm, 네네네. 5mm에서 1cm 정도 되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큰 화면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거, 환자분들도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연세 여쭤볼게요. 57세요. 57세시고요. 예.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어머님? 제가 미용을 하고 있는데, 미용. 예. 어깨를 많이 쓰시는구나. 예. 시리고 저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팔, 엄지손도 가끔 저리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가 아프다고 찍으라 했는데 허리하고 등만 찍고 어깨 쪽으로 안 찍어가지고 계속 시르고 저리거든요. 어깨 쪽 왜 안 찍으셨어요? 근데 거의 난 어깨 찍는 줄 알았더니는 의사가 네. 목하고 허리하고 등만 찍고 어깨를 안 찍었대. 왜 안 찍었느냐?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안 찍었대. 그래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찍었으니까 어깨는 별 안 아플 것 같아서 자기가 허리하고 찍었다면서 MRI 70만 원 주고 찍었어요. 아이고 속상해라. 예, 예. 그래서 가서 항의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일단 뭐 어깨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MRI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건데. 예. 그러면 원장님께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어머님. 예. 네. 그 검사하셔서 목에서는 이상이 있다고 들으셨어요? 목에는 약간 디스크가 좀 있다고 하고 허리에는 약간 섭차증이 약간 있다고 하고 약을 줬는데 네. 소염제와 진통제 한 달치를 주더라고요. 네. 지금 팔을 올릴 때 통증이 좀 있으세요? 팔을 올리고 내릴 땐 통증이 없는데 네. 제가 갱년기라서 그러는지 제가 미용을 하기 때문에 팔을 네.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면 시리고 저리고 어깨 쪽으로 이렇게 누워있어서 시리고 그 산책은 한 달 정도 심하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 약을 갖다가 이제 소염제와 진통제를 먹으니까 지금은 조금 많이 좀 좋아졌는데 네. 그 전에는 되게 싫고 사람 피곤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까단지는 그런 역할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갔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일정 부분들은 목 때문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꽤 있으시고요. 예. 일단 어깨랑 목이랑 그 차이 자체가 뭐냐면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면 주로 손이 저리거나 그런 건 별로 없으세요. 대신에 그래요?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좀 있으시는 거고요. 전혀 없어요. 통증은 전혀 없어요. 어깨 올릴 때 뭐 통증이 없다고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보다는 목 쪽일 가능성이 꽤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목 쪽에서도 디스크 증세가 좀 보였으니까 예. 목 쪽을 먼저 치료하는 게 우선이고요. 예. 만약에 목을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치료해 봤는데도 별 차도가 없으면 예. 저희가 다음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다음 원인 찾아볼 수 있는 부위가 어깨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약 드시고 손 저린 증세가 조금 가라앉으셨기 때문에 목 쪽으로 치료를 먼저 한번 더 해보시고 만약에 치료를 했는데도 별 차도가 없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어깨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어깨까지 바로 보시기에는 조금은 이른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목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보고 차도가 없을 시에 어깨 검사를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요. 지금 연결되신 분부터 또 바로 만나볼게요. 그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머니 연세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76세예요. 네. 지금 어깨 어떻게 아프신지요? 지금은 말할 수 없고 한 1년 전에 네. 탁 넘어지면서 그거를 정형외과 갔더니 그때는 처음 모르는데 한 3일 지나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갈비뼈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갈비뼈를 치료를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 슬슬 어깨가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고는 한 몇 달 동안 괜찮았는데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이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팔도 들 수도 없고 잠을 터치를 못 자겠어요. 밤새도록 수시가 아픈지 그리고 어깨가 양쪽에 막 너무 손도 뒤로 안 올라가고 지금은 어깨 이 손가락까지 이게 힘이 없어서 손가락까지 들 수 없는 정도가 됐어요. 심각하네요, 증상이. 예. 네.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받는데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작년에 심장 스테니스 수술을 했어요. 작년 8월 달에. 네네. 예, 그래서 거기서는 수술을 지금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어깨가 너무 심각해서 손발도 저리고 다리도 땡기고 걷지도 못하겠고 네. 어깨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지금. 일단 어머니 그럼 엑스레이만 찍어보시고 다른 MRI나 CT 같은 건 안 찍어보신 거죠? 네. 엑스레이 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예, 손가락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런데 네네네. 저는 손가락까지도 지금 쓸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엑스레이 상으로는 좀 안 보이는 증상들이 있죠? 그렇죠. 엑스레이는 일단 골절을 보는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처음에 넘어지셨을 때 골절이 생겼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제 증세가 바로 나타나세요. 바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통증이 넘어진 다음 날부터 계속 지속되셔야 되는데 중간에 어느 정도 좀 좋아지셨다가 다시 이제 증세가 생기는 걸로 봐서는
뼈에 있는 이상의 문제는 아니시고요. 또 연세가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이른이 넘으시다 보니까 보통 젊은 사람보다는 힘줄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뭐 힘줄이 끊어질 정도의 큰 충격이 아니어도 살짝 넘어지거나 그런 상태에서도 파열 자체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이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찢어진 부위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많이 말려 들어갈수록 증세가 점점 심해지시는 거고요. 지금처럼 팔을 아예 못 움직이는 그런 증세 자체는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걸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면 어깨가 굳어서 오십견 증세가 나타나시는 거고 네. 팔을 들 힘 자체가 약해진다는 것 자체는 힘줄이 이미 그만큼 손상이 됐으면 힘을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팔 자체 드는 힘이 같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보통 염증이 심한다고 해서 이렇게 몇 달간 계속 지속되지는 않으시고요. 일단은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 보는 검사를 MRI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 지금 심장 시술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보통은 네네. 1년 안쪽에는 저희가 시술하고 나서는 수술이나 그런 걸 되도록 이제 피하고 그 후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지금 저희가 검사를 해봐서 검사상에서 파열이 너무 심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도 생활하기 정말 힘들 정도라고 하면 뭐 심장 시술하신 그쪽 선생님이랑 뭐 상의를 해봐서 뭐 마취를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을 뭐 힘줄 부위를 고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 뭐 심장 수술을 받으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 고려하셔서 또 MRI 검사 이후에 조금 더 정확한 진단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환자분이 이제 고령의 환자라는 점에서 더 자세한 진단과 치료법이 정확하게 요구될 것 같습니다. 네, MRI 일단 네. 찍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심장 시술 때문에 네.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문의와 상담해서 좀 조절할 수 있다고 지금 원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네. 그 부분도 한번 자세하게 상담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전화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 지금 네. 되셨고요.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시나요? 네, 75세예요. 75세시고 어떻게 네. 불편하신가요, 어머님? 네, 2014년 7월경서부터 어깨가 아팠어요. 네. 어깨가 아프고 팔을 쓰는 게 좀 힘들고 그래서 어깨 치료를 물리치료 정형외과 받으러 다녔거든요. 네. 근데 점점 더 아파서 이렇게 잘 때도 아프고 줄어놓고 옮길 적마다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빠져나가는 것 같이. 이게 점점 숟가락질도 못하고 뒤로 안 올라가고 머리도 못 감고 화장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서 저거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좀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 같아요. 네. 그랬다고 네. 그러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회전근개가 끊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거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그죠 겁이 나서 기왕이면 이제 큰 병원에 가서 한다고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네네. MRI 찍어가지고 그랬더니 회전근개가 두 개가 파열이 됐대요. 그냥 많이 파열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술을 못하고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겁이 나서 관절은 안 해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병원에서 책자를 하나 주셨어요. 운동하는 법을. 네. 그래서 네.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서는 약을 2달씩 처방해 주셔갖고 2달을 먹고 2달 지나서 또 이제 갔거든요. 그랬더니 운동했냐 그랬는데 아우 팔을 올릴 수가 없고 숟갈질 할 때도 왼손으로 받쳐야 숟갈을 질을 네. 하니까 무서워서 안 했다 할 때 많이 야단치더라고. 그래도 울면서라도 해야 된다고. 네. 그 이번에 약을 또 2달씩 줘갖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힘들어도 해서 이제 조금씩 그래도 우위로까지는 안 올라가요. 왼손으로 받쳐야 우위로 많대도 끝까지는 안 돼서 매일 그 운동을 해서 네. 잘 때 쑤시고 아픈 거 낮에도 붙여서 팔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상태인데 어떻게 또 좋은 방법이 없나 하고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이쪽으로 네네. 전화 드려봤습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파열되셨다고 했는데 이제 수술이 네. 지금 싫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원장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회전근개가 파열돼도 젊은 사람보다는 팔 쓰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보셔도 되는데요. 네. 지금처럼 뭐 밤에 잘 때 계속 아프거나 점점 심해진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문제가 아니고 그 파열이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 관절염까지 오신 상태세요. 그래서 뭐 회전근개 봉합술이나 그런 시기는 다 지나셨고 인공관절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인공관절 자체는
아까 보신 뭐 회전근개 파열보다는 훨씬 더 회복 기간도 오래되고 그럼 뼈도 잘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전에 뭐 수술을 받아보신 적이 없고 그러시면 너무 이제 겁이 나고 그러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거나 힘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팔을 다 들거나 그런 건 불가능하시고요. 네. 통증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통증은 힘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남아있는 근육이라도 튼튼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세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뭐- 열심히 그쵸. 운동을 해서 그런지 통증이 많이 가라앉아서 그래서- 잘 때도 이제 한두 번만 감을 콕딱 뗐었는데 예. 한두 번만 깨고 또 팔걸이도 안 해고 잘 다녀요. 그래서 그전에 지금- 팔걸이 했었는데 네네. 지금 그런 하시는 상태인데 고무줄 손을 운동. 계속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운동을 계속 좀 하시면서 어쨌거나 운동 자체로는 통증 자체가 100% 가라앉지 않으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약이나 다른 치료를 병행하셔서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넘기시는 방법밖에 없으시죠. 근데 뭐 정말 이게 운동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수술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운동을 충분히 하고 나서도 효과가 없으면 그런 방법으로 넘어가시는 거고 네. 지금 이제 운동을 조금씩 꾸준히 하게 되시면 아마 통증은 그 전보다는 좀 가라앉으실 겁니다. 네, 지금 어머님 운동 또- 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운동하고 계시니까 네네. 좀 더 해보시고요. 그렇게 통증이 좀 완화된다면 너무 다행이고 네.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결정하실 때 좀 많이 알아보시고 병원도 한 군데만 가서 결정하지 마시고요. 좀 여러 군데 가셔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원장님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했을 때 뭐 본인이 본인 스스로 이제 질환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어떤 증상을 동반해야 이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이나 이런 부위는 힘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끊어지게 되면 일단 본인이 알게 되세요. 안 움직여서 알 수 있는데 어깨 같은 경우는 힘줄이 4개가 있어서 하나가 찢어진다고 해서 특별히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바로 느끼신 분은 거의 드무시고요. 보시면 주로 이제 어깨 부위가 통증이 오래되는 경우인데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나 또한 주로 낮보다는 밤에 자다가 어깨 통증 때문에 깨거나 자기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는 회전근개 파열이 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다른 거는 힘줄 자체가 약해져 있으니까 팔을 들 때 그냥 이 상태로 드는 거는 이두박건을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없으시고 네. 이런 식으로 들 때 올릴 때 힘이 떨어지는 증세가 있으면 힘줄이 이미 약해져 있는 거세요. 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게 되면 아까 상담하신 다른 분 또 대부분 보면 어깨가 안 돌아간다고 하시잖아요. 그 오십견 증세 자체가 3개월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있는 걸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어깨 통증이 회전근개 파열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 어깨 부위만 아픈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쪽으로 상완 부위가 전체적으로 다 아파지세요. 네. 그래서 팔꿈치까지 아파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뭐 MRI 검사나 그런 걸 해보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맞게 뭐 염증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대부분 하시는데 그런 치료를 해서 3개월이 지나도 크게 차도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파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시는 거고 또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 뭐 넘어지거나 뭐 가벼운 외상 후에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에도 파열 가능성이 높아지세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에서도 소리가 나는 경우는 있지만 아프면서 통증이 있으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파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 자체가 점점 이제 마르기 때문에 옷을 벗고 위에를 봤을 때 팔 쪽이나 뒤쪽으로 근육이 움푹 들어가 보인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미 파열 자체가 많이 진행돼서 힘줄이 많이 말려 들어간 상태로 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본인이 점검하실 때 이제 지금 원장님 약간 화면이 잘 네. 익으셔가지고 안 보이실 수 있어서요. 이렇게 드시면서 이거 잘 되네. 이거는 소용이 없고요. 네. 이렇게 팔을 쭉 이렇게 드시는 거. 요거는 이두박근이라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팔 전체를 드시는 게 안 되신다면 그때 이제 어깨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이제 많이 이제 움직이고 계실 텐데 더 자세한 방법은 전화를 또 주시면은 그렇죠. 치료법까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니까 026938-1666으로 계속해서 많은 상담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죠? 네. 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굉장히 건장한 젊은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지금 24이에요. 24이요. 네. 어깨 뭐 다치셨나 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전근 수술을 2번이나 했거든요. 아, 2번이나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왜 그런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 수술은 언제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번은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 번 했고, 네. 최근에 한 거는 작년 12월에 했어요. 아, 어떤 뭐 어깨에 충격이 있었나요? 수술 전에? 네, 어깨에 이제 그 넘어져가지고 아, 네,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네. 이게 지금도 똑같이 통증이 있어가지고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혹시 수술 받으셨던 병원을 방문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이후에? 네, 네. 뭐라고 하나요? 거기서는 계속 이제 이상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아, 이제 갑갑하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요. 축구 많이 하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축구하시다 남자분들 많이 네. 어깨를 많이 다치더라고요. 넘어져서. 그쵸, 그쵸. 네. 원장님께 바로 한번 여쭤볼까요? 그래요. 네. 네. 처음에 다치시고 두 번째 다시 수술 한 번 더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뭐 다른 다친 게 또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한번 꼬매놨던 게 잘 안 붙고 다시 뜯어져서 다시 한 번 더 꼬매신 거세요?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일을 했어요. 네. 일을 하면서 이제 충격이 가해져서 그게 다시 끊어졌대요. 네.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이제 그 다시 꼬매도 안 꼬매야 되고 그 주변에 상처만 좀 제거를 하면은 네. 한다해서 그렇게 수술했어요. 아, 네. 뭐, 두 번째 수술하고 나서 뭐 MRI를 다시 찍어보거나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그건 없어요. 그건 없으시고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깨 회전계 봉합술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힘줄을 붙여놓는 거기 때문에요. 힘줄이 붙는 네. 동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제 힘줄이 단단하게 붙게 되고 보통은 3개월 정도 지나야지 어느 정도 힘을 쓸 정도의 힘줄이 힘이 유지가 되고 힘줄 자체가 완전히 처음이랑 똑같이 붙게 된다고 보면 보통 길게는 1년까지도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초반에 3개월까지는 뭐 무리하게 쓰게 되면 그 봉합 부위 자체가 아까 보신 것처럼 실로 꼬매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뜯어질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재활이 제일 중요하신데 처음에 하고 나서 좀 무리하게 움직여서 다시 재파열이 됐을 가능성이 높으신데 네. 처음 수술보다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되시면 작년 12월 달에 하셨으면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네. 처음보다는 회복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회복 단계로 회복돼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힘쓰거나 그런 걸 피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본인이 이전에 한번 수술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잘 붙어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다시 뭐 이상이 생겼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MRI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이제 말만 듣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그 수술 부위를 검사로 확인해서 괜찮은 것도 보여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오히려 뭐 걱정하는 것도 없어지고 뭐 재활 기간만 잘 넘기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4달 정도 되셨으면 4달 정도 되고 통증이 계속 있다고 하면 그게 재활 기간이 조금 길어서 이렇게 두 번째 수술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힘줄 자체가 조금 더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MRI 검사를 해봐서 MRI 상에서 잘 붙어 있으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으세요. 대신에 처음보다는 재활이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 재활 기간을 잘 지키셔야 되고 중간에 뭐 담배 태우거나 그런 걸 하게 되면 오히려 힘줄이 덜 붙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담배나 뭐 술 마시는 거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재활 기간 자체가 좀 이제 두 번째 수술이라서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그래도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MRI로 찍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서 문제가 없구나. 사실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부터 안 네. 아플 수 있거든요. 그쵸.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번 너무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하시는 네. 것도 좋고 아니면 조금 경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회전근개 파열이 어깨 통증의 주범인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앞서서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법으로 관절 내시경 수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도 미리 환자들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걱정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자체가 이전에 째고 하는 것보다는 흉도 작기 때문에 수술 자체 부작용은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은 그냥 꼬매준다고 해서 그게 100%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네. 힘줄이 단단히 붙는 기간 동안 네. 조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을 이어놓게 되면 혈관이 지나가면서 단단히 붙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담배를 피거나 그러면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붙는 부위가 점점 늦어질 수가 있고 안 붙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음주랑 담배 피는 걸 줄이셔야 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힘줄이 초반에 붙을 때 6주까지는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보조기를 하라고 대부분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통증 자체는 하고 나서 뭐 일주일 안쪽이면 거의 다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좋아졌다고 바로 보조기도 안 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파열될 가능성이 높으세요. 힘줄이 붙을 동안 재활치료가 제일 중요하시고 네. 어깨 힘줄은 보통 시술을 하게 되면 재활 기간을 한 2달에서 3달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건강플러스 2부 지금까지 황병윤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깨 통증에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잠시 광고 나가는 중에도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3부 시작됩니다. 3부에서는요. 허리 건강 관리 잘해야 인생도 건강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리 네. 아프신 분들 지금부터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주식회사 미스바이오텍에서 홍삼 세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뵐게요.